일단 지금 이 세 사람, 이번 공천 헌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장본인 세 사람들의 이 진술 내역들을 보면은 뭔가 좀 그림은 잡힙니다. 하지만 이게 수사가 그냥 심증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경찰 수사로서 혐의가 확정돼야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경찰 수사가 중요한 건데, 그럼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김경 서울시 의원은요, 경찰에 출석하면서 지난 11일에 압수수색에서 경찰이 놓쳤던 게 있습니다. 바로 노트북과 태블릿 PC. 이걸 그때 압수수색해서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이걸 오늘 이미 제출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좀 뭐가 구멍이 숭숭 뚫린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죠. 자,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도 부실 수사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7시간 동안에 걸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경찰이 또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김병기 의원의 의혹에 대한 핵심 관계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를 한 정황이 포착이 됐고요. 즉 증거인멸의 정황이 포착이 된 거죠. 여기에다가 김병기 의원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이폰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또 비밀번호를 얘기를 안 합니다. 강선우 의원도 휴대폰은 제출했지만 이 아이폰 비밀번호 입국닷하고 있죠. 자, 김병기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이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NS에 억울함까지 호소했죠. 자, 그러면 그렇게 억울하면 경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걸 밝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비밀번호는 왜 말을 안 할까요? 저는 아까 김경 시의원 출석하는 장면을 보면서 네. 이게 경찰이 이렇게까지 정말 불성실하고 무능해도 되는 것인가? 네. 온 나라가 뒤집혔는데도 출국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네. 출국해가지고 고급 식당에서 라스베가스에서 다 가족들이랑 밥도 먹고 그 사이에 텔레그램 계정도 바꾸고 그리고 귀국했는데 3시간밖에 조사를 안 하고 또 풀어줬습니다. 네. 그 사이에 나가서 또 한참 있다가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죠. 네. 그리고 마치 파티 가는 복장으로 이제 저렇게 또 이제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는 나가서 좀 빨리빨리 좀 당신 할 일 좀 해. 이런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저 정도의 중대한 사건이고 저 정도의 정황과 증거가 나왔으면 네. 곧바로 신병 확보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영장 신청해가지고. 근데 김병기 의원도 마찬가지죠. 이미 SNS 바꾸고 휴대폰 다 바꾼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 아이폰 뒤늦게 제출했는데 거기에 비밀번호는 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사람들 증인, 사람의 진술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무기, 네. 녹음 파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약점도 쥐고 있고 네. 그런 걸로 무마시키고 그다음에 경찰 수사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런 증거들은 미리 인멸하고 그래서 결국 없던 걸로 다 덮을 수 있다. 네. 그런 자신감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법적으로 다 결백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수사라는 게요. 저도 취재를 하면서 느낀 바지만 이 정도 되는 사건이면 수사의 단계, 그 과정이 대충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제대로 수사에 철저하게 진행이 되는 건가 의심이 들 만한 충분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한 가지 더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이른바 비밀금고.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둘째 아들 집에 있을 것으로 경찰이 파악한 아빠의 금고, 이 행방 묘연합니다. 어제 6군데를 압수수색했는데 그 가운데 둘째 아들의 방이 포함이 돼 있었죠. 왜냐? 경찰은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진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 부부의 귀중품들이 보관된 개인 금고가 둘째 아들 집에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거죠. 그래서 그 금고 찾으러 압수수색을 간 겁니다. 6군데 중에 한 군데가 포함이 됐죠. 확신을 하고 갔는데 금고가 없더라는 겁니다. 자, 차남 집은 물론이고요.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다른 5곳에서도 비밀금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 비밀금고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아마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CCTV, 그 집을 드나든 사람들 CCTV까지 확보해서 이 비밀금고, 아빠 금고를 어디다 옮겼는지를 지금 쫓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뭔가 압수수색 치고는 허술해 보이지 않나 이런 느낌을 지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경찰이 중요한 자료를 발견해 놓고도 확보하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둘째 아들 숭실대 편입 과정에서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죠. 자, 여기에 동작구 의원 사무실에 PC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편입 관련 자료가 발견이 된 겁니다.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압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들고 간 영장, 경찰이 들고 간 영장에는 딱 한 줄이 있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렇게만 적용돼 있어서 다른 사안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에 경찰이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 자료 필요하니까 이미 제출해 주세요. 하지만 구 의원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변호인 측에 물어보고 드릴게요. 과연 압수수색이 추가로 나와도 이거 들고 가서 그 자료 확보할 수 있나요? 거기서 이 자료 뭐 지금은 없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별도의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일단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한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알겠습니다만 관본권 띠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네. 사진 같은 걸 찍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걸 영장에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자료를 발견했다면 뭐 사진 같은 거를 채증을 해서 찍어놓는 방식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의원이 이걸 제출하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더 혐의가 짙어지는 측면들이 있는 그렇죠. 거겠죠. 전 그래서 이미 제출 요구를 받으면 제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김병기 의원이 계속 주장하는 건 다 무죄라는 거거든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자기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는 건 자기 권리이긴 합니다만 네. 과거 사례 같은 경우도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은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밝히지 않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히려 밝히지 않는 게 뭔가 범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 아니야라는 내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병기 의원이 자기가 무죄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 탈당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밝히는 것 자체가 네. 본인이 이번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징하게 이 수사와 조사에 적극적으로 내가 나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징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안 그런다면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국민 여론도 마찬가지고 네. 당내 여론도 마찬가지고 경찰 수사도 마찬가지고 김병기 의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전 김병기 의원이 이제부터 좀 태도를 바꿔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을 통해서 네. 이 상황들을 좀 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정황으로 보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의혹에는 많은 분들이 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병기 의원은 극구 부인하고 있고 경찰의 수사는 왠지 모르게 좀 믿을만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계속 특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보좌관 측에서는 전 보좌관들은 또 계속 의혹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에 대한 각종 비위, 최초로 제기한 전직 보좌관이 이틀 연속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틀 전에 김병기 의원의 의혹이 사실이 될 수 없다라는 김병기 의원의 입장에 대해서 이 전 보좌관 대부분 사실이 맞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혹이 사실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받고 있는 범죄 혐의 대부분 다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증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로서는 좀 신속한 결론이 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윤리심판원이 예정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일정에 대해서는 당이 비상징계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절차적인 정당성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딱 당규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정리하자라는 입장인 겁니다. 사실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뭔가 김병기 의원에게 방어권을 좀 주자, 좀 어떤 재심의 기회도 주고 뭔가 시간을 벌어주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보좌관은 저렇게 막 의혹을 더 쏟아냅니다. 이거 버틸 수 있나요? 근데 사실은 이제 당의 징계 절차라는 것은 입증이 아니에요. 소명이거든요. 네. 그거는 어느 정도 그럴 만하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맞겠다 싶을 정도의 그 정도의 소명 정도면 보통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 나왔고 또 관련자들이 이 정도의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률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네. 이거는 비상징계를 못할 바 아니거든요. 아하. 두 번째는
지금 경찰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 군데 수사하고 있잖아요. 여러 네. 가지를. 근데 어떻게 영장 신청, 그러니까 영장 적시 범죄 사실에 하나만 넣나요? 네.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거기에 사랑 관련된 것들도 다 넣어서 네. 영장을 한꺼번에 압수수색을 나가야지. 아니 어떻게 한 가지 범죄 사실만 그 압수수색을 나가나요? 이건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대통령께서 강력한 수사를 해달라고 이것도 추상적 지시를 하셔야 돼요. 네. 다른 것들 다 하시면서 왜 이거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경찰관들이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많은 정황들이 마치 민주당이 지금 김병기 의원 수사 좀 봐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지금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럴수록 당에도 부담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뭐 당 내에서는 저희가 뭐 수사를 봐주거나 지연시키거나 그럴 만한 권한도 능력도 없는 상황인 네. 거고요. 오히려 이제 당에서는 좀 징계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네. 실제로 윤리심판원에서도 굉장히 단호하게 제명 조치를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만 이 재심 청구를 하겠다라고 김병기 의원이 반발을 하니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좀 보장을 해주자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사실 뭐 재심의 절차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당 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가 딱 마지막 한계선이 아닌가.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 입장에선 이미 내부에서는 김병기 의원이 한 달만 달라고 한 그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하시지 못하고 오히려 좀 분노하시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재심 청구까지는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까지 어떤 김병기 의원의 주장처럼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것은 당과 함께 자멸하자는 길이다. 혹은 당의 입장에서 너무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김병기 의원 사태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한 국민의힘 같은 상황처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다. 여기까지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